베트남이 중국에게 0대2로 패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당장 다시 데려오라고 큰 소리가 나는가 하면 이제 베트남의 라이벌 국가들은 더 이상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축구 강국이 아니라고 비하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립 트루시에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지난 1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중국과 A매치 평가전에서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베트남은 후반 11분까지 중국과 팽팽한 경기를 펼쳤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내준 스로잉 상황에서 실점했는데요. 중국은 류앙이 왼발로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길게 올리자 왕치우밍이 오른발 논스톱으로 발리 슈팅을 성공시켜 베트남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끌려가던 베트남은 경기 종료 직전 우레이에게 쐐기골을 내줬는데요. 우레이는 단독 드리블로 박스까지 침투해 골키퍼와 맞선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골을 뽑아냈습니다. 중국의 완승이었습니다. 경기력에서도 중국이 앞섰지만 후반 85분 베트남 선수가 거친 파울로 VAR로 퇴장까지 당하면서 그동안 박항서 감독 밑에서 신사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베트남 축구의 매너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베트남보다 축구를 잘해왔고 피파 랭킹도 높았지만 이번 패배는 엄청난 충격과 굴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 중국을 보기 좋게 이겼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은 지난해 베트남 설날인 2월 1일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중국을 3대1로 격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안방에서 중국을 꺾으며 월드컵 사상 첫 승을 거두는 감격을 맛봤는데요. 당시 베트남 매체 뚜오이째는 경기 뒤 판민진 총리가 그라운드로 내려가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축하를 건넸고 선수단 전원에게 세뱃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찐 총리는 이번 승리는 대표팀이 설날 베트남 국민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정부와 베트남 국민을 대표해 코치진과 선수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도 경기 영상을 올리며 승리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영상 화면에는 골이 터질 때마다 찐 총리가 벌떡 일어나 열광하는 장면이 들어있었는데요. 당시 아시아 축구 팬들은 거대한 중국을 3대1로 꺾은 베트남을 극찬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을 때려눕히자 아시아 축구 팬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베트남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무대에서 승리를 거둔 아세안 최초의 팀입니다. 태국에서 존경을 표합니다. 베트남 축구의 큰 진전입니다. 잘하셨어요. 일본에서 베트남에 믿기지 않는 결과 싱가포르에서 축하드립니다. 아세안 국기를 계속 휘날리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가자 베트남, 불가능한 건 없어. 끝까지 가봐야지. 베트남 선수들은 중국 선수들보다 한 사이즈 작지만 조직력이 뛰어나고 능숙하다. 베트남의 놀라운 경기력과 당연한 승리. 베트남 축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아시안컵에서도 이런 수준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2026년 월드컵도 꼭 가길 기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베트남까지 사랑이 가득. 홍콩에서 베트남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상적이고 이 승리는 진정한 이정표입니다. 베트남 축구의 위상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중국에서는 자국팀의 무기력한 경기에 분노와 실망을 쏟아냈습니다. 한 중국 팬은 TV를 부수며 분노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많은 팬들은 중국팀을 향해 귀국하지 마라, 돈이 아깝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끝나고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중국을 3대1로 꺾었을 때는 칭송을 받더니 트루시에 감독의 대표팀이 0대2로 완패하자 엄청난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트루시에가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의 완패에 아시아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한다면 인도네시아는 나중에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베트남은 항상 무례하게 축구를 한다. 당신이 베트남에서 한 일, 우리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성숙한 선수들과 경험 많은 선수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패할 때마다 일본인들은 이 팀은 일본 출신의 신인 선수들로 구성된 2위 팀이었다고 말한다. 요즘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이 중국에게 패하면 같은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베트남보다 훨씬 낫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 대회에서 승리하려면 심판만 필요하다. 베트남 쿵푸는 즉시 정신적인 레드카드를 받았다. 처음부터 거친 플레이를 하는 베트남 선수들은 즉시 레드카드를 받게 될 것이다. 박항서가 베트남을 더 이상 훈련시키지 않는 게 다행이다.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을 학살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중국 1대1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국제 친선 경기. 베트남의 시대는 끝났다. 박항서 시대에는 베트남이 초강대국이었는데 박항서가 없는 베트남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태용이 없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말레이시아가 아세안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너무 자랑하고 아주 거만하며 사실 그들은 중국에게 막 얻어맞았습니다. 입이 실력보다 큽니다. 오만한 팀은 이기지 못한다. 자기 말만 먹는 자들. 트루시에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맡고서 지난 9개월 동안 철저한 개혁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박항서 감독이 만들어 놓은 수비 중식의 역습 전술에서 벗어나 더 명확한 공격적인 성향의 팀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항서 감독이 2022년 월드컵 예선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박항서 감독이 하지 못한 본선의 꿈을 가능케 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잠재력이 가능하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전에서 트루시에 감독의 실력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남겨놓은 유물을 그대로 이어갔으면 참사는 안 당했을 텐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트루시에 감독은 2003년 카타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서 최약체 인도네시아에게 1대2로 패하고 중국에게 0대1로 진 바 있는데요. 당시 카타르 대표팀은 이들보다 강팀으로 알려졌기에 충격적인 실패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트루시에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다시 과거의 실패가 재현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은 세계 랭킹 26위의 한국, 75위 우즈베키스탄, 80위 중국 등 3대 강호와 만나는데요. 가장 약체였던 중국에게 0대2로 졌기 때문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전술이 먹힐 거냐는 것이죠. 박항서 감독은 실리 축구를 통해서 베트남 대표팀을 맡은 뒤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열린 아세안 축구연맹 축구선수권 대회 미쓰비시컵 우승을 선물한 것인데요. 베트남이 미쓰비시컵 정상에 오른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2019년과 2022년 동남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지도 아래 베트남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무대도 밟았습니다. 베트남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것은 최초였습니다. 지난 2019년 아시안컵 축구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각조 3위 팀 중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르는데 마지막에 레바논과 베트남이 승점과 골득실, 다득점 모두 같았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승부를 가른 것은 5개의 경고를 받은 베트남이 경고 7개의 레바논을 제친 것인데요. 이렇게 베트남은 페어플레이를 하는 팀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존경받는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전에서 실력차를 드러내며 패배한 것도 뼈아프지만 무리한 반칙으로 퇴장당하며 매너에서도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쿵푸 축구를 비판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베트남 쿵푸 축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떠나자 다시 동남아시아에서 축구 강국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